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정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inductiv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they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했고요. 다른 하나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next weekday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next weekday는 타입이 아니고 함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수 타입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제목이 Data and Functions라고 되어 있죠. 타입에는 데이터 타입과 펑션 타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타입에는 데이터 타입과 프로포지션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 콕에서는 이 키워드가 set, prop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죠. 함수 타입은 뭐냐 하면은 데이터 타입의 일종입니다. 여기를 좀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monday는 day 타입이라고 말하고 있죠. day는 set 타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check의 그 구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heck하고 하나는 check 바로 뒤에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check하고 이름,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그 타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문은 이것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구문은 이것의 타입이 이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next weekday의 타입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day로부터 day로 가는 함수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day에서 day로 가는 이 타입은 함수 타입인데 이걸 한번 이렇게 check day day 하면 또 set가 나오죠. 데이터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과 타입을 화살표로 연결하는 것은 함수 타입인데 함수 타입도 이 데이터 타입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1 equal 1이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명제죠. 명제는 proposition이고 저는 이걸 줄여서 prop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글자죠. 그래서 1 equal 1의 그 타입을 알아보려면은 체크하면 되는데 역시 prop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 equal 1이 prop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맞죠. 그런데 이게 set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입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대상이 타입이 뭐냐 그러면 되게 타입이 하나로 정해지는데 이 prop의 경우에는 prop, set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타입은 항상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이 세 개의 관계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 보죠. day는 set고 day는 타입이고, 그런데 day는 prop은 아니죠. fail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여기 왜 fail 하는지 설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d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module. 그리고 my playground zero는 내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노는 곳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 봅니다. 그래서 A는 내가 정의하는 거죠. A가 무엇인가. A는 상수입니다. A의 타입은 day이고 A의 value는 monday다,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check A 해보면은 A는 day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번에는 N은 natural number 타입이고 그리고 value는 3이다, 이런 얘기고 check N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proposition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n equal n의 타입은 prop이다. 컴퓨터는 원래 그 함수 표현에 대해 쓰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함수 표현의 값이 evaluate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3 equal 3, 이 prop에 들어있는 함수 표현들을 계산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compute n plus 1
equal n 곱하기 0. 물론 이건 틀린 프랍이지만 하여튼 봅시다. 그러면 이제 4 equal 0이라고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ariable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m이 variable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check m equal m 하면 에러가 안 나고 이건 프랍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벗어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는 n을 체크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n은 이 내부에서 이 플레이그라운드 my playground zero 내부에서만 정의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end 했으니까 더 이상 n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기서도 이 플레이그라운드 밖에서 이것들의 값을 알고 싶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compute my playground zero 점 하고 n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3이라고 나오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n이나 m 같은 거는 굉장히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다 이렇게 딱 하니 정의를 해놔 버리면 나중에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는 요 플레이그라운드 제로 내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여기서 정의한 값들을 쓰려면은 플레이그라운드 이름을 써주고 점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죠. 이런 것이 함수 표현입니다. next weekday, Friday 이런 게 함수 표현이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Friday의 next weekday는 Monday입니다. 여기 정의를 좀 보면은 이게 Monday는 Tuesday, Tuesday는 이렇게 되는데 Friday, Saturday, Sunday가 다 똑같아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weekday라는 게 근무하는 날이죠. 주말을 빼고 하는 거니까 Friday 다음에는 주말 요거 두 개 빼고 Monday로 직접 가는 거죠. 보통 함수에서는 그 함수의 인수에 괄호를 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괄호를 사용해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문제 없죠. 하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콕에서는 함수 인수에 괄호를 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또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 컴퓨트는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 vernacular라고 하는 그 커맨드인데 제가 지금 컴퓨트는 vernacular라고 했는데 이 vernacular라는 게 원래 방언이라는 뜻이죠. 근데 콕에서는 이 명령어를 vernacu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basics 이게 확장자가 v죠. basics.v 이렇게 되는데 그 v가 이 vernacular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괄호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친 이유는 순전히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때로는 괄호가 있는 것이 더 보기 좋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는 뭐냐 하면은 이 정의를 그냥 써주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note the underscore 이게 뭐냐면 여기가 underscore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콕이 똑똑하다고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 써줬는데 잘 보니까 이 세 개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럼 똑같으면 이걸 쓰면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 이거이면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 쭉 하다가 아니면 여기 전부 다 매치가 안 되면 D라고 하는 입력 인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하나랑 매치가 되면은 이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고 매치가 하나도 안 되면 그때는 이 Monday를 리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언더스코어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넥스트 윅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함수의 이름이고 여기 뒤에 인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함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fun 이거는 펑션을 줄임말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계산해 본 거고 당연히 이 타입은 day가 되겠죠. 이것의 값은 monday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를 합성한 거죠. next weekday, next weekday, Saturday. 그러니까 Saturday에서 next weekday 하면 Monday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했으니까 Tuesday가 되겠죠. Tuesday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괄호를 빼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next weekday 하면은
여기 다음에 day 타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함수가 또 나오니까 얘가 혼동했나 봐요. 사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 컴퓨터가 똑똑하면은 지가 알아서 파스 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넣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 계산하면은 체크하면 네이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새로 배운 키워드에 컴퓨트와 프린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죠. 인덕티브가 있죠. 그 다음에 definition이 있죠. 그 다음에 체크가 있죠. 그 다음에 컴퓨트가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의미는, 체크는 타입을 알아본다, 혹은 확인한다, 이런 거고, 컴퓨터는 evaluate 하는 거죠. 보통 함수 표현을 evaluate 하는데, 어떤 프랍을 evaluate 하면은 프랍 내부에 있는 함수 표현들 각각이 evaluate 됩니다. 프린트는 정의를 보여준다. 함수의 정의를 보여준다. 물론 함수 말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프린트를 쓰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나중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으로 말씀드리면, 인덕티브는 뭐 하느냐 하면은 타입을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타입은 인덕티브로 정의합니다. set의 정의는 아까 봤죠. day를 정의할 때 인덕티브를 사용한 걸 봤고요. 프랍도 인덕티브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고 또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해 보죠. 아까 컴퓨트는 함수의 표현을 evaluate 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타입의 원소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별로 익사이팅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프린트, 이것이 함수의 정의를 말해준다고 했는데, 실은 이렇게 타입의 원소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타입 전체의 정의가 나오죠. 더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랑 먼데이나 튜즈데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포함하는 타입에 대해서 프린트를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린트는 함수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타입의 정의도 보여주고, 타입의 원소를 프린트하면 그 원소를 포함하는 타입 전체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이제 드디어 콕의 증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증명해야 할 프랍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주었죠. 테스트 넥스트 윅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의 example입니다. 그럼 이제 증명을 시작합니다. proof.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라인 82에 simple,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변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고 좌변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면 튜즈데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둘이 똑같죠. 양변이 같은 표현일 때 그때 reflexivity를 실행하면, 그러면 no more goals, 그 골이 사라집니다. 증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QED까지 실행해주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simple과 reflexivity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simple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reflexivity가 simple을 포함합니다. reflexivity라고 하는 책략은 상당히 강력한 건데, 원래는 양변이 같을 때 그 증명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 양변을 일단 최대한 simplify 합니다. 가장 그 간단하게 단순한 형태로, 이게 normal form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정규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이 같은 표현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reflexivity입니다. 여기 보면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vernacular로, 다른 키워드로 바꿔도 됩니다.
띄어럼이 제일 좋겠죠? 띄어럼. 똑같습니다. 띄어럼뿐만이 아니고 레마도 됩니다. 문제없죠? 레마뿐만이 아니고 뭐 프로포지션도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fact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그 키워드들이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보조 정리로 쓰고 싶다. 그럼 레마라고 쓰면 되는 거고, 정리다. 그러면 띄어럼으로 쓰면 되는 거고, example 혹은 뭐 fact.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몇 개. 아무거나 원하는 걸 골라 쓰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면 이렇게 별거 아니죠. 체크해주고 이것도 체크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았던 그 컴퓨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vernacular를 이 프랍에다 적용한 거죠. 그러면 이 프랍에 속하는 각 표현항들, expression들을 evaluate 하죠. 우변은 볼 게 없고 좌변을 evaluate 해가지고 먼데 이걸 먼데게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 증명을 예로 보았는데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증명에서는 택틱을 사용합니다. 나는 택틱을 책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책략.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게 두 가지죠. simple 하고 reflexivity. 이거는 뭐 간략화한다. 그런데 사실 수식을 간략화한다는 게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1의 제곱이다. 그럼 이거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전개하는 게 그게 간략화한 건지 아니면 인수분해한 게 간략화한 건지 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그 디테일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 리플렉시비티는 등식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프랍이 등식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의 프랍일 때는 사용을 못하죠. 등식일 때 양변이 같으면 그러면 됐다, 증명 끝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리플렉시비티는 심플을 포함합니다. 사실은 심플보다 조금 더 계산합니다. 나중에 예를 볼게요. 오늘의 학습 진도는 이걸로 끝인데, 그 다음에 이 Homework Submission Guideline, 과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F를 독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요. 강의실에서 수업에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 설명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채점도 얘가 해줍니다. 뭐 채점을 완벽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채점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작업을 기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make basics test.vo, 그러니까 현재 파일이 basics거든요. basics v를 이걸 과제로 제출하면은 여기에 basics v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과제로 제출을 하면은 그걸 채점을 할 때 make basics test.vo를 실행하면 뭐가 됩니다. 또는 or do the following, 이 두 개의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더 편리하죠. 한 방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첫 번째 거는 맥에서는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윈도우즈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학생이 제출할 때는 이건 필요 없고 그 basics.v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것은 이 canva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제출하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좋고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는데 요거는 문자열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인데 베이식스에서는 이거를 사실을 안 써요. 다른 챕터에서는 많이 쓰는데 안 쓰지만 채점에서는 이걸 씁니다. 이 채점을 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윈도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코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거를 다 지우고 새로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basics.v는 여기다 빼놨습니다. 이걸 먼저 삭제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디집으로 알아서 풀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 생겼고,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게 베이식스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베이식스 테스트.b라고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채점을 위한 것이고, 독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거죠. 아까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코맨드를 우리가 실행할 건데, 첫 번째 코맨드는 이게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합니다. 그 채점과 관련 없이, 과제 제출 이런 거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라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코맨드는 채점자에게만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것이 왜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다음번 챕터가 인덕션이거든요. 인덕션. 여기 인덕션, 여기 있죠.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9번 라인에 from LF require export basics. 그러니까 베이식스에서 작업해 놓은 거를 이리로 임포트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export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다음번에 다시 이 인덕션을 임포트 할 거거든요. 근데 인덕션만 딱 임포트하고 이 베이식스는 놓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임포트 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왔던 베이식스도 같이 엑스포트 하라. 그래서 엑스포트를 쓴 겁니다. 조금 혼동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요. 이게 안 됩니다. 뭐 cannot find 저쪽에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빼고 해볼까요? 한번? 이거를 빼고 이렇게 커멘트 아웃하고 그 다음에 해보면은 되죠. 되는데 되다가 안 될 겁니다. 어디서 안 되냐 하면은 저기 가볼게요. 여기 뭐가 있죠? syntax error. 여기 에러가 떠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이렇게 안 나갑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 하면은 equal 뒤에 여기에요, 여기. n equal 물음표. 그러니까 equal 물음표라는 기호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기호가 뭐냐 하면 이 기호는 이 베이식스에서 정의한 거거든요.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되게 하려면은 무슨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에러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에러 메시지를 봐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냥 나가죠. 그냥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첫 번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커맨드는 채점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basics.b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induction.b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어디서 하냐 하면은 콕의 shell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해서 이걸 여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열겠습니다.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실행 파일들이 쭉 있는 건데 컥 아이디도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콕C라고 하는 게 있죠? 콕C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대로 베껴볼까요?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디렉토리를 옮겨야죠.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 basicsb가 있죠.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죠. basicsb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basicsb 다음에
basics test v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죠? 테스트 B.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 2 뭐 이런 게 있죠. 퍼시블이죠. 그런데 근데 이거를 과제를 제출하면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뭐 합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채점자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 파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은 basics v 다음에 vo라는 파일이 생겼죠. vok, vos, glob, 뭐 test glob 생기고 뭐 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v 파일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작업이 원래 make 한 방이면 되게 돼 있어요. make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다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맥에서는 잘 되는데 윈도우에는 원래 make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데서 막 설치하고 했는데 제가 설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잘 하시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이 작업들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학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건 필요 없죠. 첫 번째 거 모든 상위적에 필요함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일로 가보면은 뒤에 숨어있네.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인덕션을 가볼까요? 인덕션을 가보면은 아까 이게 라인 9이죠. 9번 라인이 컴파일이 안 됐죠,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쭉 나갈 때 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끝까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는 이렇게 해보게 되면 되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도중에 에러가 있다면 여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인덕션 다음에 뭐냐면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를 제가 열어보면은 오픈하고 여기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B. 이렇게 하면 여기 또 이번엔 인덕션을 엑스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또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빨간게 나오죠. 어떡하냐 하면은 여기서 basics 대신에 induction.v를 쓰고 이거 명령을 실행하면 그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vo 파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 파일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엑스포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임포트인데. 지금 베이식스만 해놓고 인덕션은 안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induction.v에 대해서 이걸 실행을 하면 여기 index.vo가 쭉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list v가 컴파일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신나게 증명해 보도록 하죠.